좀 네.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요즘에 일교차가 엄청 크네요. 아침에 5도, 낮에는 21도, 그러니까 15도, 16도. 그러니까 아침에는 패딩 입고 다니고, 이게 또 왜 이래. 낮에는 벌써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토요 금은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53번째 토요금은 파티 문장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맛 차맛이 돌아왔다. 하차는 우주의 점 하나인 내가 오늘도 차를 마신다. 이유 모를 귀찮음과 짜증스러움의 반복인 요즘이다. 그래도 가끔은 웃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나를 지탱해 준 건 차 자리이다. 같은 밥이고 같은 차인데 기분에 따라 세상 돌아가는 본세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집니다. 귀찮음과 짜증을 넘어 충격과 분노가 반복되고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밥맛, 차맛도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웃음을 되찾고 밥맛, 차맛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종이책의 향기. 종이책을 선택하라. 디지털 매체보다 종이책이 어휘 습득, 문장 이해, 응용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자주 분산되기 때문이다. 종이책은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는 묘하게 안정감을 줍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 손끝에 느껴지는 질감도 종이책이 주는 매력입니다. 특히 오래된 종이책에는 아름답게 나이 든 사람처럼 세월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 어른이 되려면 안목의 반대말은 선입견입니다. 나는 사람을 볼 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두 번 본 사람을 쉽게 오해하기도 하고 반대로 쉽게 마음을 주기도 한다. 오래 두고 봐야 선입견의 흑막이 거쳐 제대로 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걸 알지만 이게 말이 쉽지. 나이를 더 먹으면 나아질 거라고 능친다. 이왕이면 그림 그리다가 덤으로 사람 볼 줄 아는 안목까지 생기면 좋겠다. 선입견 같은 건 없는 진짜 어른이 되고 싶으니까.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선입견입니다. 지레 짐작하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의 눈에 색깔을 입혀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진짜 어른이 되려면 역설적이게도 순수한 어린아이의 눈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아이와 진짜 어른은 통합니다. 은하수가 보인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의 어둠이어야 볼 수 있는 은하수를 그리면서 생각했다. 어쩌면 칠흑같이 캄캄한 인생이라야 보이는 내 인생의 은하수 같은 것들을 떠올렸다. 안온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지친 하루에도 때가 되면 찾아갈 집과 가족이 있는 것이라든지 외로운 싸움을 하는 중에도 몇 마디 말로 내 편을 들어줄 친구가 있는 것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하고 살 이유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로 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기에 별이 빛나고 은빛 은하수가 보입니다. 계곡이 깊다는 것은 봉우리가 높다는 뜻도 멈춘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분들은 잘 들리세요? 안 들려. 높은 장 사장님 안 들려요. 장 사장님 장태율이 먼저. 안 들려. 안 되니까 유영진 대표님이 그 저기 5가지를 들리시. 이제 풀리시는 것 같네요. 네. 자료 화면이 나오나요? 네, 네, 지금 나옵니다. 나옵니다. 네네네. 이게 여기가 지금 인터넷이 좀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걸 다시 PIP 모두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카카오톡이 굉장히 무거운 도구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요거를 닫아요? 예, 그래서 그 현재 쓰는 브라우저만 남겨놓으시는 게 방송할 땐 좋습니다. 예. 예, 이거 캡처한다고 이걸 다 열어놔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기에 별이 빛나고 은빛 은하수가 보입니다. 계곡이 깊다는 것은 봉우리가 높다는 뜻도 됩니다. 인생도 역사도 깊은 절망의 계곡과 굴곡이 있기에 더 높은 희망의 봉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진흙 속에 청정한 연꽃이 피어나고 불행은 행운의 전반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네 번째 문장까지 같이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유지상 군 이 글을 읽고 좀 느낀 소감들을 간단히 이렇게 발표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소개하고 각자가 이제 그 느낀 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지상 군도 혹시 이 4문장 중에 이렇게 좀 그 마음에 와닿는 글이라든가 그다음에 본인의 이 글을 읽고 본인의 느낌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종이책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종이책. 그거 보면서 좀 이해가 잘 됐는데, 왜냐하면 제가 하도 산만하고 딴 길로 새는 걸 좀 잘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로 밀리의 서재로 막 뭐 읽으려고 할 때마다 자꾸만 유튜브로 빠지고 그래가지고 공감이 아주 잘 됐습니다. 네. 네. 다른 문장에서 이렇게 좀 공감이 되는 부분 혹시 있었을까요?
일단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었고요. 여기 밑에 쪽에 예, 이거 진짜 어른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이 일단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네. 아직도 어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 보면은 이제 안목의 반대말은 선입견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 처음 볼 때 가장 방해되는 게 선입견이잖아요. 네. 제가 최대한 선입견이 없는 사람처럼 지내려고는 하는데 볼 때마다 이제 외모로 먼저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이를 더 먹으면 나아질 거라고 저거 써져 있었는데 저는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것 같기보다는 경험이 다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끝났습니다. 네네. 공감을 하면서 뭐 해답까지 다 이렇게 터득하셨네요. 예.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유로운 마음이 좀 많이 필요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강기랑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우리 우리 유지상님이 지금 발표한 것 중에 어른이 되면은 다 알 것 같아. 우리도 다 젊었을 때는 누굴 봐도 처음엔 다 첫 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을 했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 그 가는 과정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맨 처음에 첫 번째 입맛, 차맛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 맛은 저는 느낌의 그 차맛 뭐 이런 걸 여유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맛 이러니까 입안의 느낌을 생각을 했습니다. 부드럽다, 뭐 까칠하다, 뭐 그리고 그걸 또 사람하고의 관계에 이렇게 연관되게 생각을 해서 뭐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또 그렇게 그 자기의 어떤 아까 말했던 선입감으로 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들었고요. 그리고 종이책의 향기에 대해서는 늘 저는 옛날 사람이라 디지털로 익숙한 젊은 세대들하고 조금 이렇게 꼰대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오래된 책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봐도 귀에 들리지가 않더라고.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 보고, 아,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갈수록 종이책이나 이북이나 이런 걸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약간 뭐 고전스럽고 우리가 정말 정말 소장해야 되는 책들은 종이책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하나 다 낭비인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자원 고갈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어른이 되고 싶다. 이제 이거였는데 이제 그거는 왜곡되게 사람을 보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어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은하수가 보인다 이런 거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둡고 힘든 일들을 이렇게 헤엄쳐서 여기까지 다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저는 끈기가 저항을 이긴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편인데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는 거 그거가 그것으로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감사 뭐 이런 얘기 한 것처럼 그냥 감사하다 까르떼 디에 오늘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공윤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밥맛, 차맛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와가지고 저는 그냥 생각해 보면 저는 밥맛이고 차맛이고 없어 본 적도 없고 없지도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럴 여가도 없었고 무슨 맛이 없을 일도 없고 먹을 게 없었지 뭐 맛이 없는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아프면 남들은 안 먹는다 그러는데 아파도 밥 한 숟가락만 떠먹으면 힘이 나고 뭐 좋았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와서도 또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 입맛은 변화가 전혀 없는데 대신 밥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거는 시간, 결국은 여유, 이런 데서 와지는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멋으로 바뀐 거지 실질적으로 내 속에 있는 맛이나 이런 거는 뭐 전혀 바뀌질 않았고 이제는 조금 더 건강을 위해서 찾아다니고 차도 이렇게 마시는 거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거고요. 저한테는 뭐 지금도 너무너무 그런 면에서는 좋습니다. 예, 감사한 그런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책의 향기에서 요즘도 이제 제가 사실은 뭐 따로 쓰는 돈이 일반적인 거 제 용돈으로는 별로 원래 쓰는 게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책 사는 게 제일 돈이 그래도 많이 들어간 편이었거든요. 자주 샀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밀리 서재 거의 나오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제가 밀리 서재 없는 것 중에 꼭 사야 되는 책 뭐 이런 거는 이제 책으로 사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 대비해 보면 종이책에 우리의 그 장점도 있지만 어차피 물질적으로나 또 시간이나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뭐 이제는 기본적인 대세가 이쪽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 꼭 제가 읽고 싶은 책이 손으로 읽고 줄을 좀 긋고 이렇게 남기고 싶은 것은 이제 책을 구입해서 이렇게 읽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선입견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아까 그 우리 안목에 비해서 반대 개념을 사실은 사용하긴 했지만 선입견이니까 안목하고 반대 개념이 아닌 경우에는 사람을 만날 때라든지 그 사람하고의 그 사업이라든지 관계를 했을 때 그 처음 느끼는 느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거를 볼 때 그때 게 거의 저는 맞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안 좋게 보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의 외형, 얼굴의 빛, 말투 이런 게 처음 만나질 때의 그 느낌이 거의 맞거든요.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저는 처음 만남이나 선입견보다는 처음 만남이나 이런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만날 때에 처음에 더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선입견이란 말이 안목의 반대말이 아닌 처음을 사람을 만났을 때 느낌 그런 정도로 표현한다면 저한테는 사실은 첫 만남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 사람 관계는 파악이 되어지고 그렇다고 해갖고 파악되자고 그걸 나쁘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제가 거기에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하수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세상이 빛이 어두워질수록 그 별빛이 달빛이 환하게 보이는 것 또 그만큼 깊어졌다 어두움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주로 많지만 결국은 그 반대적인 측면을 보면 낮 같은 경우에 낮에는 굉장히 빛이 밝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어둡잖아요. 근데 그 중심이 어디냐는 부분에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빛이라 하면 태양을 비추어서 온 세상이 밝아지는 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세상은 그렇게 밝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살아보니까 세상은 밝지를 않더라고요. 어려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등불을 켜거나 촛불을 켰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삶에서 촛불이 등불이 주는 그 밝음 그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살아낼 때의 그 좋은 점 있잖아요. 그냥 그 어두운 쪽보다는 다가 어둡지만 그래도 빛이 비친 그 조그만 방 안, 그 하나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이나 거기서 이루어가는 그런 삶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겠다.
또 어두움이 깊으면 또 새벽이 오고 우리가 좋은 밝은 빛이 있지만 뭐 요즘 살아보니까 계속 크게 그렇게 뭐 확 세상이 바뀌거나 좋아지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주부터인가 제가 어느 책을 읽고 나서 생각했던 게 그거거든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했을 때 우리가 무슨 밝은 빛을 비추고 그 밝은 빛이 넓은 빛에서 어떤 시작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가진 작은 그 빛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유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밥맛 차맛 이 부분 들으면서 이제 생각났다는 거는 저는 그 입맛이 그 내시경 전에 이 마시는 거 있잖아요. 전날 네. 밤에. 예, 그것도 맛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굉장히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한참 일할 때는 그 사람들이 야, 너 보니까 딴 사람들이 너 없는 자리에서는 너 진짜 밥맛이라고 그러더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고 그러면 그때는 미련해가지고 제가 일에 너무 꽂혀서 살아가지고 부끄러움을 몰라가지고 그거를 그냥 속으로는 자랑으로 알았어요. 그래 나하고 속도가 다르고 나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 밥맛으로 보이겠지. 그리고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참 미련했구나.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야 그런 생각을 들었고 모임도 정말 많이 가졌었는데 그 저는 여기 밥맛 차맛 말고 맥락은 같지만 저는 술맛 있잖아요. 그때 술맛. 표현하는 게 그 딱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안 드시는 분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첫 잔이 달다라고 할 때가 있고 술 첫 잔을 딱 마시면서 첫 잔이 달다라고 할 때가 있고 오늘은 술 맛이 쓰다라는 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오늘은 맹탕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누구하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느냐라는 그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구나 이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종이책의 향기에서는 나왔던 생각이 종이책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전에는 우리가 그 석판도 쓰고 토판도 쓰고 양피지도 썼었잖아요. 근데 종이책이 처음 나왔을 때 양피지 쓰는 계급들은 뭐라고 했을까 이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게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이 만약에 우리처럼 말을 한다면 종이책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드디어 해방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피지를 검색을 해봤어요. 예전에 그랬더니 우리 요 A4 요거 한 장 있잖아요. 그거 크기가 제일 저가로 만들 수 있는 게 15,000원이래요. 한 장이. 한 장이. 그것도 한쪽 면만 쓰는 게 그 정도래요. 그래서 좀 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종이책 방식을 디지털 쪽에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종이책일 때는 월 그 들어가던 돈이 한 30에서 40 정도를 책값으로 썼었거든요. 그랬는데 요새는 9,900원밖에 안 써요. 제가 책값으로. 물론 가끔 이제 종이책 저도 삽니다. 이제 그러기는 하는데 종이책을 보유한 쪽이나 출판사 쪽은 또 입장이 어떨까? 근데 아까처럼 나무가 입이 달렸으면 뭐라고 말을 할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고요. 근데 디지털 시대의 책 입장이 다르고 이거를 그냥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 또 AI 시대의 독서 방법도 저는 참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요즘 이제 제가 책 읽으면서 쓰는 패턴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종이책 보는 거하고. 그래서 요거 생각이 나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몇 권은 몇 가지 종류의 책은 종이책이어서 참 다행이다. 이게 손에 만져져서 그런 책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몇 권은 있는데 근데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른이 되려면 그 부분에서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 4가지 종류의 시간을, 이 시간 단계를 생각을 하는데, 스쳤을 때, 그냥,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의, 사람에 대한 선입견, 그 다음에 약간의 대화를 해봤을 때, 그때의 느낌, 그 다음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판을 들었을 때의 느낌, 또 하나는 이제 그냥 말 없이 긴 세월이 지났을 때, 지켜봤을 때의 느낌, 요 4가지가, 이게 일관될 때가 있고, 이게 이제 차이가 날 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요 부분은 저도 진짜 한번 맨 처음에 이렇게 스칠 때 본 느낌하고는 정말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근데 약간의 대화라도 해본 다음부터는 비교적 그게 좀 오래 가기는 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어른이 되려면 요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여기 이제 그 온라인에서 뵙는 분들, 특히나 이제 정병원 대표님부터 한 분 한 분 이렇게 뵙다 보면, 아, 나는 진짜 이런 분들 같은 어른이 되긴 참 어렵겠구나. 약간은 포기하고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잘 묻어서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은하수가 보인다 그 대목에서는, 장성에서 할머니는 도교셨어요. 도교, 불교도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법당을 하셨는데, 거기 마당이 이렇게 널찍했는데, 거기 평상에서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면 그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은하수가 진짜 또렷하게 거의 보일 정도, 예, 그런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도 별이 없는 자리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 예, 그런 정도로 막 이렇게 보였는데, 밤하늘만 보이면, 누우면 이 하늘만 보이고 나머지가 눈에 안 들어오는 딱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두려움하고 해방감이 동시에 드는 그 순간이 딱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다른 데서는 그런 밤하늘 보는 게 진짜 정말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과학적으로도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이 그 지구상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별 안에서 우리 만들어진다는 거 다 이제는 아시잖아요. 아, 원래 수소 단계나 고족 단계까지는 그 우주 공간에서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수소 이후 단계, 이게 결합돼갖고 헬륨이 되고, 그 다음 단계 갖고 탄소가 되고, 싹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이루거나 이 지구를 이루는 원소들은 전부 별 안에서, 작지 않은 별 안에서 이게 탄생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 우리는 전부 별이 와서 사람이 되고, 죽으면 돌아가서 별이 된다라는 말이, 그게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제 현실적인 이야기, 정확한 묘사라고 하더라고요. 과학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 말 생각하면서 은하수 한번 다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진재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밥맛 차맛이 돌아왔다. 저는 식사를 좀 빨리 한 편이에요. 그래서 밥맛을 잃었다. 물론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밥을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차맛은 이렇게 이제 혼자 마시는 경우보다 이렇게 같이 마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때는 이제 속도를 좀 빨리 안 마시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기분에 조금은 덜 좌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이책의 향기에서 요즘 이제 AI 시대에 디지털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밀리 서재를 봤을 때는 그게 좀 기억이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책을 늘 챙기는 편이죠. 그래서 사서 보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난해 연말에 이제 조세희 작가 이제 3주기가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세희 작가가 73년도에 이제 난소공을 썼는데 79년도에 문해중앙인가 하는 잡지에 철장화라고 하는 이 소설을 연재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끝내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책이 안 됐는데 이 문해중앙인가 거기 연재된 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책자를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횡서된 그런 책이죠. 그래서 그 얇은 소책자를 받았는데 참 79년도니까 상당히 조금 시간이 오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또 복사를 했으니까 뭐 깔끔하진 않죠. 색깔도 좀 누렇고 그렇긴 한데 그 책을 이렇게 이제 받아서 읽으니까 조금은 감상이 다른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래된 종이책에는 나이 든 세월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느낌이 진짜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어른이 되면은 이 안목의 반대는 선입견이다. 이게 이제 선입견이 또 편견하고 같은 뜻으로도 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입견을 갖는 것은 참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것도 반가워 안 하고 선배시민이라는 말을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선배시민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서는 진짜 어른은 또 순수한 어린아이하고 통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이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모습을 갖는 것이 진짜 어린이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은하수 참 요즘 보기 힘든 것이 은하수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시골에 가서 1박을 하고 온다든지 하면은 콘도라든지 리조트에서 바닷가에 한번 이렇게 걸을 때 그 어두운 가운데 은하수를 보면은 좀 남다른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은하수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그 감흥이 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 꺼놨구나. 네. 밥맛 차맛이 돌아왔다. 네, 저도 뭐 밥맛을 잃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밥맛이 소화기 계통이나 이런 쪽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상 밥맛은 일정한 그런 식습관 이런 것들은 루틴하게 이렇게 생활에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차 맛은 아직도 제가 뭐 커피 맛이라든가 특히 녹차 같은 걸 내려 먹고 이런 습관은 별로 이렇게 몸에 안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차 맛은 아직은 뭐 제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맛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제 맛을 생각하면 저는 이제 멋이라는 단어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맛과 멋의 어떤 그 발효 예술을 하면 우리가 김치를 표현할 때 공장에 그런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슬로건을 이제 해놓은 게 기억이 나거든요. 맛과 멋의 발효 예술. 그게 이제 김치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하여튼 맛을 생각하면은 멋이 이제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쪽에 이제 좋은 진짜 어른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인생하고 맛과 멋을 이렇게 또 연관을 시켜서 얘기하면은 맛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향기, 음식의 맛이 있듯이 사람도 실제로는 뭐 음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마다의 그 맛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참 그 향기가 나는 좋은 맛을 가진 그러한 인성이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식품 이제 제조를 하면서도 이제 많이 이제 느꼈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멋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나이가 들었을 때 참 그 인품이 있다든가 외모가 이렇게 중후하다든가 그렇게 뭐 좋은 옷을 입어서 품어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든지 주관이라든지 또 평소에 어떤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진짜 멋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종이책의 향기. 저도 요즘에는 뭐 이 종이책을 이렇게 읽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책은 가끔 이제 사긴 하는데 사다 놓고 그냥 서거에만 꽂아 놓고 그걸 전체를 읽는다든가 하는 시간은 못 갖는 것 같습니다. 그게 습관의 관계인지 어떤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린다는 건지 그런 좀 아쉬움을 느끼는 일상이고요. 진짜 어른은 뭐 반대말은 뭐 나쁜 어른이죠. 가짜 어른이라 그래야 되나요? 근데 과연 뭐 진짜 어른과 가짜 어른이 냉정하게 따지면 이렇게 어느 정도가 공존하느냐, 5대5가 될지 7대3이 될지 사람마다 느끼는 그 어떤 기준과 안목에 따라서 이제 틀려질 것 같은데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할 때 제가 생각나는 부분들은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어른, 그다음에 책임감이 있는 어른, 그다음에 배려하고 자기 일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나눌 줄 알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제가 이제 그 진짜 어른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을 때보다도 그 사람이 떠난 이후에 결국은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그 죽은 다음에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꼭 어떤 그 물질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걸 떠나서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을 후손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거 그런 게 진짜 그 진짜 어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하수 도시에서 진짜 뭐 은하수 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떠오르는 은하수의 경험은 천왕봉의 지리산에 한 2박 3일인가요? 종주를 할 때 그 세석 산장에서 늦게까지 하여튼 뭐 거기 산장에서 자는 거니까요. 늦게까지 그 일행들하고 술을 마시고 어차피 자고서 이제 등산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또 5시쯤 일어나 가지고 이제 세석에서 장터목으로 가는데 그 세석 산장에서 이렇게 눈을 비비고 잠이 들깬 상태에서 이제 그 하늘을 봤을 때 별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그때 느낌은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아, 이러한 상황을 보고 별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때 봤던 그 광활한 그 우주의 신비라든지 그 빛의 세계 그런 것들을 목전에서 딱 경험을 했을 때 그때 상당히 신비스러운 느낌을 가졌고 그런 것을 또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진짜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10분이나 지연이 됐는데, 네. 오늘 주말이고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주위에 꽃들도 많이 피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